존경하는 안홍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울 출신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북한 영위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재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 영위와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영위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국제연합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무려 놀랍게도 87%에 이르고 2050년도에는 북한 10대 청소년 인구 24%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영유아들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북한 영유아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이념, 제도, 사상,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아닌 동포애적, 인도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보편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북한 영유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미래 한반도의 인적 자원 불균형과 통일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북관계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넘어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재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9조회 분배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통일부 장관이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반도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조건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도적 지원의 핵심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법은 필요한 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본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싸이의 젠틀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텔레비에서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뉴스 거기 보도만 보면 봤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알랑가 몰라예요.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지, 왜 미끈해야 하는지. 애매모성인데요. 자, 보세요. 야당 측에서 계속 북한과 대화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통에 나와서 지금은 대화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대화의장에 나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추가 질의에서 대화 제의로 보면 되냐? 대화 제의라기보다는 천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김현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상 대화 제의다. 그랬더니 통일부에서 사실상 대화 제의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평통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대화 간절이라기보다는 많이 다 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격에 맞지 않게 유감 표명을 했어요.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이 도대체 국민들에게 우리 마음을 알랑가 몰라 알아서 해석하라는 건지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유야 내용이야 속사정이야 우리가 알랑가 몰라 모를 수도 있지만 답답할 수 있겠지만 애매모호성을 띌 때는 화끈하게 얘기하고 또 화끈하게 얘기할 것은 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도대체 알랑가 몰라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왜 국민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할 의원이 없습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네. 장관님, 제가 봤을 때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게 뭐냐면, 대통령과의 거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실에 통일부 파견관 나가 있어요? 현재? 예, 나가 있습니다. 몇 명 나가 있습니까? 2명 나가 있습니다. 2명 나가 있으면 직급이 어떻게 되죠? 과장급. 과장급입니까? 예. 그럼 가서 말빨이 안 서겠네요. 국가안보실에 그냥 끌려가는 거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통일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제 청와대 가서 들어보니까, 이 외교안보의 공보라인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 어쨌든 통일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통일부가 목소리를 낼 때이지, 육군 군인 출신들이 나서서 지금 강경 발언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외교부 장관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원자력 협상,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전문가들 초청 토론 아마 내일 저하고 홍익표 의원이 주최하는데 외교부직원 나와서 좀 입장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 관계자들이 다 지금 미국 가 있대요. 그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지금 협상 일정이 워낙 사전에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내에 그럼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할 사람이? 예, 저희 지금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 협상이 내일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데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외교부에 또 고충도 얘기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이러저런 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 손 관련해서 자문이 많이 들립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정진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